영상과 함께 오늘 마스터스쿨 제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영상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럼 사원 제창으로 마스터스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제창 준비! 이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네, 함께 사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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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오늘도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마스터스쿨 제3강 함께 공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짧은 또 영상 우리 또 같이 감상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이상한 현상인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일과 취미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요? 취미는 얼마나 잘할까요? 솔직히 대답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 그럭저럭 잘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에서 잘리지 않고 계속 해나갈 만큼 잘합니다. 해고당하지 않고 승진도 여러 차례 했을 수 있죠. 운동이나 취미도 적당히 즐길 만큼 합니다. 어떤 사람은 5년, 10년, 20년 동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취미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자기 일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세계적 수준의 인물은 우리 주변이 아닌 TV 속에만 있을까요? 1만 시간의 법칙 기억하십니까? 말콤 글래드웰은 분명히 세계적인 연주자, 스포츠 선수, 경영자까지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으니까 30대 중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에서 1만 시간, 2만 시간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세계적인 전문가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최고가 아닌 걸까요?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그닥 세계 최고가 되고 싶지 않은데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하고 놀면 되잖아. 맞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면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혹시 최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럭저럭 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앞으로의 내용을 들어주세요. 자신의 일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취미는 있으시겠죠? 그 취미를 지금보다 극도로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파트 1에서 중점적으로 말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최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도 재능도 아닙니다. 제대로 연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연습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당신의 상사나 교수가 제대로 된 훈련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이고 운동이나 게임을 하더라도 당신 제멋대로 연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고가 되지 못합니다. 1. 지금까지 헛된 노력만 하셨습니다. 2. 그럭저럭 할만하다 싶을 때부터 그럭저럭 연습하셨습니다. 3. 연습을 재미나게 하셨습니다. 4. 피드백 없이 혼자 만족하며 연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면 일이든 취미든 지금보다 훨씬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를. 꽤 과학적으로 연구되고 검증된 이야기이니 한번 드러나 봅시다. 책 1만 시간의 재발견과 재능은 어떻게 단련되는가를 참고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냥 멋대로 하는 연습과 구분하기 위한 말로 정말로 집중하면서 한계를 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습을 의미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세밀하게 설계된 훈련 방법으로 자신의 한계를 계속 부딪히며 실력을 개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 능력을 살짝 넘어서는 한계를 추구한다. 우리가 어떤 일을 그저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배웠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한계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취미로 하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취미를 처음 배울 때는 꽤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래서 모든 것에 한계를 부딪히면서 배워나갔을 것입니다. 조금에도 실력이 느니 재밌기도 하죠. 하지만 입문을 지나고 실력이 중급이 되었을 때는 이제 연습이 재미가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실력도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연습은 대충 하고 취미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삼아 붙어보기도 하고 지금 딱 잘하는 만큼 반복하며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탁월하게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혼자 연습하면서 자신의 취약점을 관찰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때까지 수백, 수천 번이 되었든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한계에 부딪히지 않고 그저 지난달, 지난주 연습했던 것을 생각 없이 반복하면 실력이 과연 늘까요? 두 번째, 연습은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골프 연습을 갑니다. 드라이브 샷을 조금 연습합니다. 뭔가 자세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아 자세를 조금씩 바꾸어가며 연습합니다. 퍼팅도 수십 번 연습해봅니다. 그럭저럭 공이 들어갑니다. 2시간 연습했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딱 현상 유지만 됩니다. 절대 프로는 될 수 없습니다. 연습 포인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목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어떤 한 부분만 두고라 연습해서 고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개선할 점을 딱 하나만 정해서 그것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연습해 모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은 많이 힘들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어떤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그 일을 대충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남들도 대충 하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한계에 도전해야 하며 구체적인 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기에 대부분 더럽게 힘들고 재미없습니다. 아무리 음악을 즐기고 체육을 즐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의식적인 연습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냐 하면 세계 최고도 이런 연습은 하루 4시간을 하기 힘들 정도라 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몰입하며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혔던 연습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적이 있는가요? 네 번째, 피드백이 필수적이다. 한계에 계속 도전하려면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분야의 전문가나 코치한테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만의 취약점을 파악해주고 어떤 부분만을 훈련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실력이 조금 쌓이면 스스로 자신을 모니터하면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내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를 파악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코치가 없다면 자신만의 핵심 지표를 만들어 두고 자신이 측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에 관한 최근 과학의 연구는 많은 사람에게 큰 설렘을 줍니다. 사실상 재능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올바른 방법으로 한계에 도전하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평등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도 예외 없이 작용합니다. 초기 의식적인 연습에는 유능한 강사, 코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코치 밑에서 기초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분명한 피드백을 받을 때 누구는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자료를 뒤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 많이 힘들고 재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의식적인 연습은 부와 상관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99%의 사람이 적당히 잘할 때 의식적인 연습을 그만두고 현상 유지를 즐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의식적인 연습의 대부분은 혼자서 진행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들을 보면 부모의 재산과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노력을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파트 1에서 말한 노력과 다르게 여기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당신이 조금 불쾌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이 맞습니다. 한계에 계속 부딪히는 의식적인 연습으로 이루어진 노력이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의미는 도달할 수 없는 경계입니다. 즉 실패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패를 여러 번 해보고 그로부터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수한테 깨져보기도 하고 부족한 실력을 사람들한테 공개하면서 피드백인지 욕인지 헷갈리는 반응도 받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가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용기와 결국 나는 해낼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7분짜리 영상 속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가지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만 시간이라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오류가 있어요. 1만 시간이라고 하면은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 한 달이면 365일이니까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되더라고요. 이 3년 정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냥 노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올바른 노력을 해야지만 누구나가 다 1만 시간의 법칙에 맞게 성공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올바른 노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찾고 그것을 도전하는 일을 반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스쿨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스쿨 벌써 3주차, 벌써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3주차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판매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판매사가 뭔지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 아니. 없으시겠죠?
혹시 만약에 뭔 말인지 모른다고 하면 빨리 내 스폰서한테 쫓아가서 판매사가 뭐예요? 먼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알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판매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사는요. 애터미에서 우리가 바라는 성공자. 애터미에서 가장 우리가 바라는 성공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 어떤 성공자? 바로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자, 임페리얼 마스터 한 달에 월 1억 이상의 고수익을 받는 진정한 인생의 경제적, 그다음에 정신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성공자가 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꾸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 첫 단계가 바로 애터미에서는 판매사, 즉 세일즈 마스터라는 것입니다. 그 세일즈 마스터를 온전히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애터미 사업이 모든 전체적인 모든 일이 다 만들어진다고 해도 솔직히 과언이 아닙니다. 자, 판매사 달성을 통해 사업의 모든 것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소비자 또는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소비자 관리와 사업자 관리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비자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소비자 심리에 맞게. 소비자는 너무나 변동이 심하고 우리처럼 영업 또는 애터미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는 무조건 소비자가 옳다라는 개념 속에서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에서 관리를 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비자들 중에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고 나와 같이 사업자의 길을 걷고 성공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동참하시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분들을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들은 제품을 필요에 따라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필요해 하지 않으면 험한 말로 제품은 필요하더라도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나와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함께 성공자의 대열로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와 뜻을 맞춰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업자에게는 때로는 질타도 하게 될 것이고 지적도 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도 함께 해야 나가야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엄연히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리크루팅을 하는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리크루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애터미 사업을 전달해서 사업을 바로 끄집어내는 것도 하나의 리크루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애터미를 단순하게 소비자로서 제품을 만족해서 쓰는 사람들에게 애터미의 비전과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해서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리크루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로 만드는, 또 찾는 일을 통틀어서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인지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직접적으로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애터미 비전 제시를 해서 리크루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세미나라든가 각종 영상 매체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서 사업자 파트너를 끄집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스폰서와 미팅과 상담을 통해서 사업자와 파트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양한 형태의 리크루팅 방법과 그 다음에 후속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 둘씩 배워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터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단계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초기에 판매사라는 직급을 달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받는 수당은 어떤 수당만 있어요? 후원 수당만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애터미에서 받는 수당이 거의 90%, 95% 이상은 후원 수당과 직급 보너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애터미의 수당을 받아서 월 1억까지 가는 일인데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라는 직급 달성을 통해서 이제는 직급 보너스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다이아몬드, 세일즈 마스터 위에는 바로 다이아몬드 마스터죠. 다이아몬드 마스터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만들 수 있는 직급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져요? 내가 세일즈 마스터이면서도 내 하위에 나와 같은 세일즈 마스터를 각각 좌우에서 두 명, 두 명씩 네 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팀장이라는 것이죠. 국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에 다이아몬드 마스터, 팀장이 각각 좌우로 두씩 만들어져야 되고 그 팀장 밑에는 또 세일즈 마스터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같은 기간 내에 세일즈 마스터가 정확한 내가 필요한 위치에 정확한 인원수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또는 내가 또는 우리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할 때 내가 그동안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고 도전해왔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애터미 직급 도전은요. 팀장 직급 도전, 국장 직급 도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세일즈 마스터 직급 도전이 결국 나를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 로즈 마스터, 그 다음 스타 마스터, 로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서 세일즈 마스터라는 직급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발화점과 임계점을 발견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그냥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이제는 세일즈 마스터라는 조금은 높은 목표를 설정해서 도전해 나가는 단계에 있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라는 좌절의 시간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좌절의 시간과 한계의 시간을 버티고 이겨내고 헤쳐나가야만 내가 비로소 성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보였던 영상에 따르면 올바른 노력이란 한계 상황을 부딪혀야 된다. 그리고 실패를 거듭해야만 한다라고 영상에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발화점과 임계점을 만나면서 얻어지고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아직도 나 여태까지 뭐 세일즈 마스터도 달성해보고 했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요. 조금 더 그런 마음이 드신다고 하면 나의 목표 설정을 조금 더 압축해서 조금 더 힘들 수 있는 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시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돼서 좀 뭐 팀장이나 국장이나 본부장이나 그 상위 직급자 가서 한계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솔직히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군대를 다녀왔는데 훈련소를 다시 재입소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역을 했는데 남자들 입장에서 다시 훈련소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유준환 사장님은 공감하실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차라리 지옥에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일정 기간 임계점을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인즉슨 그 힘든 지점을 돌파했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내셔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점을 좀 더 유지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힘든 시점이 조금씩 수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시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어려운 시점을 나중에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의지하지 않고 특별히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되고 판매사가 유지되는 상황이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죠. 애터미에서는 그런 것을 바로 오토 세일즈 마스터,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야 진정으로 애터미에서 99%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토 판매사가 됨으로 해서 오토 판매사,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도가 텄었을 때 이제는 누군가에게 당신도 세일즈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또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기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쳐가야만 하는
행동 조건이에요. 아마 사업을 열심히 해보시거나 나름대로 사업 플랜을 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굳이 공부하고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건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해왔던 일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이 아주 중요하겠죠. 내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목표가 없으면 그 어떤 계획도 필요 없는 것이죠. 서두에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계획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있을 때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순으로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은 좀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꿈과 목표 설정입니다. 제가 이 마스터스쿨을 통해서 목표 설정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희망 목표를 반드시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꿈만 같은 나의 성공자가 됐을 때의 모습, 내가 가지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집,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꿈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당장 내가 실현이 언제 되기를 희망하기가 아직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는 희망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희망 목표. 이 희망 목표를 두고 지금 당장 내가 해야만 하는 실천 목표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의 꿈과 목표 설정 중에서 희망 목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꿈과 목표 설정에서 인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려왔던 저 꿈과 같은 나의 희망과 꿈을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미래를 한 번 더 꿈꿔봄으로 해서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뜬구름 잡기식으로 나는 그냥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거야 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까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겠다. 나는 언제까지 오토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나는 언제까지 다이아몬드 마스터 또는 샤론 로즈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초기 이제 막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직 직급 도전은 너무 막막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에다가 목표를 삼으면 되겠습니까? 7급 수당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언제까지? 그리고 그 기간을 이제부터 단축시켜 나가봐야 되겠다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별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천 목표를 세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1일 목표 때는 또는 3개월, 6개월, 9개월, 개월 단위수로 목표 설정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는 직급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 어떤 직급을 달성할 것인지 그때 돼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낼 것인지도 고민해 나가면서 목표 설정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에 하나 무리한 목표 설정과 무리한 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누각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다른 다단계와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고정적인 애터미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소비자와 파트너의 구성을 아주 잘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결단입니다. 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나의 의지에 맞게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긍정적 결단,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점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결의와 결단이 필요하겠죠. 물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러한 결단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들 대가 그러면 금전적인 대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대가는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에 대한 대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전적인 대가가 눈에 보이는 효과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지속성은 떨어진다. 지속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금전적인 노력보다는 시간과 나의 열정을 어떠한 형태로 투자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조직과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파트너십, 어떤 스폰서십을 키워낼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도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명단 작성입니다. 저는 마스터스쿨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차 세 가지 단계의 명단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기 사업자 또는 내가 소비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1차 명단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1차 명단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는 사람 모두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할 것이고 이 사람은 제품을 쓸 것이고 안 쓸 것이고로 예단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적으로 작성해 보시는 겁니다. 작성한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하루에 10명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하루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10명이 내 명단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10명한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하나 둘씩 전달해 보는 연습. 애터미 사업 설명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제품 자랑을 하는 것도 좋고요. 애터미에 관한 무엇이든 말이든 전달해 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는 스케일이 아주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1차 명단이 이제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소비적인 명단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이 되고 안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생각하지 마시고 무작위적으로 작성해서 한번 활동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명단이 바로 1차 명단입니다. 자, 2차 명단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또는 회원 가입도 해줄 것이고, 누구는 회원 가입은 안 했지만 제품도 구매해 줄 것이고, 누구는 회원 가입도 해주고, 제품도 구매해주고, 또 누구는 나와 함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회원 가입도 해주고, 세미나도 초대가 되고,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질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내가 그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도 중심으로 2차 명단을 작성하면서 이제부터는 계보도가 정립이 되는 것이겠죠. 다음 3차 명단은요. 그 중에서 명확하게 나와 사업을 함께해서 나의 성공자의 길을 가는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목표 설정을 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3차 명단, 즉 계보도 명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3차 명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급 도전이라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차 명단이 나오지 않으면 최소한 2차 명단이라도 어느 정도 명단이 준비가 돼야지만 제대로 된 직급 도전이 가능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초대입니다. 보통 우리가 초대 그러면 내가 뭔가 파티를 열 것이니까 내 파티에 여러분들이 와주세요라고 하는 불러드리는 자리를 많이 초대를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초대는 그 모든 형태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불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기 위한 그 모든 만남이 다 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좀 전에 명단 작성에서 1차 명단에서 제가 하루에 10명이라는 명단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10명을 만나고 해서 내가 거리를 방황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초대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열심히 전달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숙지사항이 좀 있습니다.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야,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나의 입장에서 왔었을 때 나는 아직 애터미 성공자가 아니야. 우리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내고 그래도 직급도 좀 있고 수익이 좀 들어와야 애터미 사업을 전달할 건데 내가 아직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애터미 사업이 잘 몰라서 전달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알을 먼저 낳아서 닭을 키울까요? 닭을 키워서 알을 낳을까요? 라는 고민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모르는 것이 당연하고 미숙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애터미의 비전을 본 만큼,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만 전달하시고 모르면 모른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내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부터 알아갈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이 일을 알아보고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알려주는 곳이 있다.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알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한 달에 애터미에서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얘기하십시오. 나 다음 달에는 12만 원 받아갖고 올 거야. 몇 프로 성장했습니까? 200% 성장한 거예요. 세상에 200%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지만 그 200% 성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거기에 또 해당하는 내가 뱉은 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절대로 많은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요, 어디 가서 애터미 사업 지금 새로운 사람한테 애터미 사업 전달할 때 여러분 앉아보세요. 제가 애터미 사업 설명하겠습니다. 1시간 앉아보시겠습니까? 30분 앉아보시겠습니까? 해서 사업 설명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5초 이내에, 10초 이내에, 30초 이내에, 1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많은 정보를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단 그 사람과 다음에 만나거나 다음에 연락할 수 있는 루트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조금인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최대한 호일러 법칙을 활용해서 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호일러 법칙은 상세하게 알아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전달해주는 정보는 정보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객관적인 또 다른 누군가가 주는 정보만이 정보로서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제3자가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세미나장에 초대한다거나 또는 스폰서 미팅을 통해서 스폰서가 사업 설명이라든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업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자, 여기서 A는 정보를 전달하는 자, B는 초청하는 사람, C는 초대자.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청자 B의 입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B의 입장에서 사업 설명을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느냐? 자, A가 없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직접 사업 설명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사업 계획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 2강에서 같이 공부했었죠? 한 줄짜리 사업 계획서. 그것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나 애터미 만나서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애터미 사업을 해서 성공한 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가 있어. 라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며 되물을 것입니다. 야, 정말 애터미 하면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 네 희망이 현실이 되겠어? 라고 되물어 올 때 이야기를 하나 둘씩 풀어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허황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원의 세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사원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것.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신의 믿음,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나의 사업 계획을 당당하고 포부 있게 전파하고 공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느낀 애터미의 비전만 알리시면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거 억지로 말 만들어가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 거 억지로 말 만들어 가면서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 일을 자꾸 하려니까 내가 사람들 만나면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애터미 수익 구조
설명하시면 됩니다. 뭐만 설명하면 돼요? 간단한 수익 구조, 7급 수당 받는 것만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나머지는 같이 알아보자. 같이 왜? 나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라고 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돈 받는 수익 받는데 내가 돈 들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집에서 써야만 하는 생필품을 애터미에서 구매해서 쓰다가 보니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둘씩 알려줘 나가시면서 함께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A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보 전달자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초대를 받아서 정보를 받는 사람이 A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E가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이 세미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대해서 미리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죠. 요번에 석세스 세미나 때 참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신규 파트너 사장님이 신규 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 신규 한 분이 오신 분이 야, 애터미 세미나 한번 참석해서 같이 가보자 했더니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오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많이 모여야 한 3, 400명 모이겠지. 다른 다단계 세미나를 내가 다 가봤는데 다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이더라. 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하셨는데 막상 참석해보니 어때요, 규모가? 오롯에 벌써 참석하는 인원이 보통 3천에서 4천 명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면서 참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함께 동참함으로 해서 최소 2만에서 3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 애터미 석세스 세미나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고 나서 눈이 번뜩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난 자리에서 저녁에 저희 센터에 오셔서 함께 새벽 3시까지 같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눈을 부비시고 돌아가시면서 애터미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지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나장의 가치, 그리고 또 나한테 사업 설명을 대신 해주는 스폰서 또는 사업 설명 해주는 강사분들의 기본적인 어떤 역량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좋은 얘기로 많이 포장해 주는 게 좋겠죠. 과거에 이런 경험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현재 이런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라고 약간은 좀 포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A가 정보 전달하고 있었을 때 옆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잘 조성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아침마다 정보를 많이 전달해 주는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 TV 채널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박수부대 아줌마들. 그 아줌마들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오, 와. 우리는 그것이 감동에 의해서 진짜 정보가 좋아서 한 소리가 아니라 그냥 때에 따라서 나오는 리액션이라는 거 뻔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저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아, 저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역할도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스폰서는 또는 사업 설명 자리에서 정보가 계속 흘러나올 때 정보를 듣는 사람 옆에서 대신 내가 옆에서 호응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겠더라. 때에 따라서는요, 정보를 받는 사람이 아직은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궁금한지, 무엇이 더 알고 싶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미리 내가 선수쳐서 그 사람이 궁금해 할 만한 것을 대신 질문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스폰서 또는 세미나장에서 열심히 강의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중간에서 끊고 본인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정보 전달해주는 A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그 정보에 대해서 열심히 호응해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가치는 수준이 바로 나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은 결국은 옆에서 귓속말로 쏘곤쏘곤 대주는 사람의 얘기에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정보 들어가지 않고 결국 내 얘기만 듣는 것이고 딱 내 수준만큼의 정보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보가 가치가 그래도 있다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지인들은요. 나를 어떻게 볼까요? 대부분의 내가 애터미 또는 사업 설명하는 자리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나를 다단계꾼,
또는 졸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졸로 보는 사람이 하는 얘기 정보로 귀담아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서 저도 그래요. 옆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저 사람이 내 친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참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6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사업 설명이 끝난 이후에 개별 미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 사업을 선택한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그러한 일을 도전하기 위한 나의 각오를 밝히는 시간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더 살을 붙여서 길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 설명을 1시간 들었는데 야 내가 따로 만나서 얘기해. 그래놓고 2시간 3시간 얘기해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겠죠. 짧게 나도 이러한 애터미의 사업 설명을 듣고 나도 이러한 성공의 길을 함께 가겠다. 너와 함께 하면 더욱더 좋겠다라는 정도의 짧은 멘트로서 나의 성공 각오를 알리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냥 보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72시간 내 또는 48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정보를 리마인드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계속 약속을 이어가 나가시면 한 번 만나면 약 10%의 성공 확률이라고 해요. 2번 만나면 성공 확률이 한 30%, 3번 연속으로 만나면요. 거의 90%가 최소한 오토 소비자까지는 만들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한번 초대를 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에서 미팅하고 사업 설명에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속으로 최소한 2번, 3번 연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사업은 둘째치고 그냥 소비자로서 리크루팅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소비자로 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단 그런 분들은요. 사업 설명 듣고 또는 세미나 참석하고 나면 한 가지 도움은 됩니다. 애터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애용해서 애터미 제품을 써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을 너무 억지로 사업자로 끄집어내서 사업을 시켜서 수당받게 하다 보면 사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 그냥 순수하게 소비자로서 관리를 하시면서 조금씩 다가가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애터미에 대한 정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이라든가 내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채널을 뚫어서 안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렇게 후속 관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 파트너도 소비자도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비자가 내가 제대로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서 내 파트너지만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소비자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파트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때마다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항상 나한테 천주교 가니까 이거 하더라고요. 항상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못 믿고 내가 관리 못해서 떠나는 소비자 또는 파트너가 생겼다고 하시면 그 사람 머리 뒤통수에 대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뺏기거나 도망간 사람들 절대 미련 갖지 마시고 나를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어떻게 더 제대로 된 후속 관리를 하고 어떻게 제대로 된 사업자 관리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항상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7번째 상담입니다. 나의 사업 진행 상황을 알리는 작업이죠. 나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사업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 만족해서 야,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마침표를 찍고 끝내지 마세요. 자랑해 주세요. 많이 알려주세요. 애터미 사업은요.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나를 알리는 사업이에요. 누구한테?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리고 아직 애터미를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스폰서를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그리고 또
나를 지켜봐주고 있는 나의 스폰서한테 나를 알리는 사업이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스스로 만족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계속 나를 알리면서 사업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하겠죠. 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1번에서 사업 진행 사항을 알렸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도 보고를 반드시 해야만 하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함께 축하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진행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인지 나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모아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도움이 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나가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 복제입니다. 이 복제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쭉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이야기한 1번부터 7번까지를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가 반복해서 하는 일을 내 파트너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본인의 일을 또 확장해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스폰서와 상담하지 않으면 파트너도 나의 스폰서, 나와 상담하지 않는 파트너들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맘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파트너 역시도 자기 맘대로 사업하는 파트너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맘대로 하면 나는 참 편하겠죠. 하지만 내 밑에 파트너가 자기 맘대로 사업한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질지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꼴 같지도 않은 스폰서한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를 위해서 내가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듣든지 말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반복해서 이런 일을 해 나가시다 보면 내 파트너들 역시 마찬가지로 내 스폰서도 항상 내 상위 스폰서한테 보고하고 같이 협력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나 역시도 나 혼자 일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일해야 나가는구나 라고 당연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끈기 있게 유지해 나갈 것이 필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판매사 PV 계산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판매사라고 하면 세일즈 마스터 직급이 어떻게 달성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보상 플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본인 PV 70만에 좌우에서 250만 PV가 달성이 되면 애텀에선 세일즈 마스터가 달성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250만 PV면 얼마야? 라고 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 그대로 하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수들이 하는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겠죠. 진정한 성공자라고 하면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곱하기. 우리는 더하기 사업이 아닙니다. 곱하기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곱해야 될 것인가? 봤었을 때, 자, 보름 단위 매출을 어떻게 구축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B, C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A가 일반 소비자라고 하면 그래도 애터미 제품을 만족해서 적당히 써주시는 분들입니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누가 추천해주면 나쁘지 않아 라고 구매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보통 평균 보름에 한 5만 PV 정도 매출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음 골드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내가 좋아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추천하지 않더라도 하물며 신제품이 나오잖아요. 저보다 더 빠른 정보를 가지고 미리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골드 소비자 또는 애용자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보름에 한 10만 PV 정도는 어렵지 않게 사용하시더라고요. 다음, C, 사업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애텀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보름에 최소한 내가 스스로 직접 구매해서 만들어내는 매출 PV가 30만 PV 정도는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저는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 하다못해 7급 후원수당이라도 한번 보름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내 하위 조직 안에 몇 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계산해 놓고 그 머릿수에 맞게 곱하기를 하시게 되면 보름에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PV가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 하위에 사업자 30만 PV 하는 사업자가 5명이 있다. 한쪽에 5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30만 PV씩 하게 되면 3, 55, 150만 PV 바로 계속 나오죠. 근데 사업자 밑에는 반드시 밑에는 또 뭐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소비자들까지 계산을 해서 진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당한 수준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사업자는 좌우로 각각 2명에서 3명 정도, 골드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로 2명에서 3명 정도, 그 다음에 소비자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의 소비자, 이런 인원들만 구축하게 되면 판매사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 합쳐서 인원이 10명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관리하는 인원은 몇 명? 좌우에서 합해야 20명 안팎으로 내가 관리하는 인원이 압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나가다 보면, 자, 지금은 내가 이러한 사업자들, 골드 소비자, 소비자를 가지고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했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하위의 파트너, 사업자, 이 C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다음에 또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함께 띄워주면 나는 뭐가 돼요? 그 상위 직급자인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만들어지는 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강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3강에서는요, 소비자 명단 작성하고 관리. 자, 지금부터 내 하위에 있는 사람들, 소비자가 누구이고, 골드 소비자, 애용자가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사업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구분을 하셔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만큼 성장시켜야만 하는지, 그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계획을 반드시 세우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 소비자들이 아직 제품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기 때문에 제품의 사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제품을 알리는 데 신경 써야 될 것이죠. 그리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아직 사업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사업 목표를 설정해주고 그 목표를 도전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데 집중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에 해당한 목표를 함께 세워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나의 계보도상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하셔서 그분들을 보름 단위 매출을 한번 내가 관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매출 PB를 가지고 부족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애터미 채널 애터미 보시면 상당히 많은 애터미의 교육용 자료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요, 단순히 돈만 버는 일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거로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리더십을 또 키워야 되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그릇, 마음 공부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난해하고 조금은 따분할 수 있는 우리 애터미 이성현 경제학 박사님을 강의를 한번 하루에 또는 보름에 2, 3일씩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한번 보시면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인문학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이성현 박사님의 강의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둘러서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 제품 설명 교환 작성 발표 준비. 말이 참 어렵죠.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다 필요 없습니다. 600가지 되는 거 전부 다 제품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누군가한테 진짜 입에 거품 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제품 딱 하나만 선정해서 직접 공부해 보시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한 자료도 한번 만들어서 보여주고 읽혀주면서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셔서 그 제품에 대해서만큼은 누구한테 뭐 비교해 보더라도 난 자신 있다.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제품 하나를 선정하셔서 그 제품 하나만 한번 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나중에 하나 마지막에 6강 끝날 때 짧게 30초씩 한번 발표하는 시간만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해보실 수 있겠죠? 나는 애터미 칫솔이 좋아. 나는 애터미 선크림이 좋아. 나는 해모임이 좋아. 하나만 누구한테 옆구리를 찌르면 너 애터미에서 좋은 제품이 뭐야? 옆구리 푹 찔렀을 때 자동으로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이 마무리됐습니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도전과 응전, 낯설고 어려운 상대를 만나서 맞서서 싸우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슷한 말로 용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석세스 세미나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용기란 무엇이느냐?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어려움에 맞서는 사람이 진정한 용기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서느냐, 피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애터미의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보겠다, 해낼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 다 그냥 단순히 돈만 버는 졸부 같은 성공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이 애터미에서 존경받는 성공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성공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렇죠? 네. 네,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버는 성공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시죠? 네, 여러분 모두 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 자, 오늘 마스터스쿨 3강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이제 4강, 5강, 6강 이렇게 해서 다음 두 타임이 더 남아 있거든요. 자, 오늘까지는 질문 없이 넘어가지만 4강부터 그 다음에 5강까지는 질문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드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말하고 싶어서 참고 계셨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참지 말고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이제 저와 함께 입씨름하면서 마스터스쿨을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면서 우리 또 힘차게 사운제창을 외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이시죠? 자, 여러분 사운제창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 사운제창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소중히 소중히 여기며 여기며 생각을 생각을 정령한다. 믿음의 손이 손이 삽니다. 점점이 가자, 가자.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